요즘 자꾸 깜빡하는데 이게 나이 탓만은 아닐까? 현관문을 잠갔는지 기억이 안 나고, 방금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 생각이 안 나고,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기만 한다. 이런 일이 한두 번 생기면 그냥 웃어넘긴다. 누구나 깜빡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자주 반복되면 불안해진다.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아직 이른 나이인데 벌써 이럴 수 있나? 사람들은 기억력이 조금만 떨어져도 곧바로 치매를 떠올린다. 치매는 가장 두려운 질병 중 하나니까. 나를 잃어버리는 병, 기억을 잃는 병, 사랑하는 사람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병. 그래서 작은 신호에도 민감해진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 치매보다 훨씬 먼저 나타나는 것은 기억력 저하가 아니다. 인지를 사용하는 방식의 변화다. 치매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 치매가 시작됐다. 이런 식이 아니다. 치매 이전에 오랜 시간에 걸쳐 아주 작은 변화들이 먼저 나타난다. 그런데 이 변화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왜냐하면 병의 증상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간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점점 분명한 문제로 굳어진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초기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병 이름을 붙이거나 진단을 내리려는 게 아니다.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이 바뀌고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말이 혀끝에서 맴도는 일이 잦아진다.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사람 이름도 그렇고 물건 이름도 그렇고 방금 전까지 생각하던 단어도 그렇다. 이게 기억력의 문제일까? 집중의 문제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기억력 탓으로 돌린다.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진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집중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 대화를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누군가 말을 하는데 제대로 듣지 않고, 무언가를 보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면 정보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오지 않은 정보는 기억될 수 없다. 잊어버린 게 아니라 애초에 남지 않은 것이다. 방금 들은 이야기가 잘 남지 않는 이유도 같다. 누군가 뭔가를 말했는데 5분 뒤에 기억이 안 난다. 이게 반복되면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묻게 된다. 주변 사람들은 답답해하고 본인은 불안해진다. 하지만 이것도 기억력의 문제보다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의 문제일 수 있다. 귀로는 듣지만 뇌는 처리하지 않는 것이다. 그냥 흘려듣는다. 왜 그럴까? 대부분은 관심이 없어서다.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혹은 다른 생각에 빠져 있어서. 이렇게 흘려들은 정보는 기억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단기 기억에도 저장되지 않고 그냥 사라진다. 대화 중 집중이 끊기는 순간이 늘어나는 것도 신호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헷갈린다. 대화의 흐름을 놓친다.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어색하게 넘어가거나 다시 물어본다. 이게 가끔이면 괜찮지만 자주 반복되면 문제다. 이건 단순히 기억력이 나쁜 게 아니라 집중력이 유지되지 않는 것이다. 집중력이 유지되지 않으면 정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 정보가 처리되지 않으면 기억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억은 저장이 아니라 처리의 결과다. 여러 일을 동시에 하면 쉽게 지치는 것도 주의해야 할 신호다.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머리가 복잡해진다. 요리하면서 전화 받기, TV 보면서 대화하기, 이런 단순한 것들도 버거워진다. 왜 그럴까? 뇌의 처리 용량이 줄어든 걸까? 그보다는 뇌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게 된 것에 가깝다. 동시에 여러 일을 처리하려면 빠르게 주의를 전환하고 정보를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능력은 사용하지 않으면 둔해진다. 하루 종일 한 가지만 하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면 이런 능력이 약해진다. 익숙한 일을 귀찮아하게 되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할 변화다. 예전에는 당연히 하던 일들을 이제는 하기 싫어진다. 요리하기, 정리하기, 사람 만나기, 외출하기. 이런 일들이 귀찮다. 왜 그럴까? 몸이 불편해서? 그것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생각하기가 피곤해졌기 때문이다. 요리를 하려면 메뉴를 정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순서를 생각해야 한다. 정리를 하려면 어디에 뭘 둘지 판단하고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해야 한다. 사람을 만나려면 대화를 이어가야 하고 반응해야 하고 생각을 나눠야 한다. 이 모든 게 인지 활동이다. 생각을 써야 한다. 그런데 생각이 필요하면 이런 일들이 귀찮아진다. 생각을 필요해 하는 느낌. 이게 가장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 내 하루는 생각을 쓰고 있을까? 흘려보내고 있을까? 이 질문이 핵심이다.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나빠진 게 아니다. 머리를 쓰지 않게 되는 구조가 먼저 생기는 것이다. 하루를 보면 알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켜고 휴대폰을 보고 밥을 먹고 또 TV를 보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또 TV를 본다. 이 하루에서 생각을 쓴 시간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다. TV를 보는 동안에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받아들이기만 한다. 휴대폰을 만지는 동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스크롤하고 넘기고 본다. 이런 하루가 반복되면 뇌는 생각하는 법을 잊는다. 생각을 덜 쓰는 하루가 기억을 더 흐릿하게 만든다. 이게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다. 생각을 덜 하면 머리가 편해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반대다. 생각을 덜 하면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연결하고 저장하는 과정이 둔해진다. 그러면 기억도 약해진다. 기억은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게 아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생각을 많이 하면 정보가 깊이 처리되고 기억도 선명해진다. 하지만 생각을 안 하면 정보가 얕게 처리되고 기억도 흐릿해진다. TV와 휴대폰이 인지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 이 두 가지는 생각을 멈추게 만드는 완벽한 도구다. 화면을 보는 동안에는 뇌가 수동 모드로 전환된다. 능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다. 이게 나쁜 건 아니다. 가끔 쉴 때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게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면 문제다. 하루 종일 수동 모드로 있으면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약해진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 둔해진다. 이게 쌓이면 인지 기능 전체가 떨어진다. 반복적인 하루도 마찬가지다. 매일 똑같은 일만 하면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지 못한다.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뇌는 활성화되지 않는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
근육과 같다. 운동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처럼 뇌도 자극하지 않으면 약해진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낯선 것을 경험하고 생각을 요구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들을 피하게 된다. 익숙한 것이 편하니까, 새로운 것은 피곤하니까, 그렇게 하루는 점점 더 반복적이 되고, 뇌는 점점 더 둔해진다. 치매보다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병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살면 머지않아 문제가 생길 거라는 신호. 기억력이 조금 떨어진 것, 집중력이 약해진 것, 생각이 피로해진 것. 이 모든 게 갑자기 생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루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의 결과다. 생각을 쓰지 않는 하루, 새로운 자극이 없는 하루,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하루. 이런 하루가 쌓이면 인지 기능이 약해진다. 그리고 그 첫 신호가 바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이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면 시간이 지나며 더 분명한 문제로 굳어질 수 있다. 지금은 그저 깜빡하는 정도지만 나중에는 진짜로 잊어버리게 될 수 있다. 지금은 집중이 잠깐 끊기는 정도지만 나중에는 집중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지금은 생각이 조금 피곤한 정도지만 나중에는 생각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될 수 있다. 이게 치매로 이어진다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건 분명하다. 기억이 흐릿해지면 불안해진다. 집중이 안 되면 자신감이 떨어진다. 생각이 필요하면 삶이 무기력해진다. 반대로 비교적 또렷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이 괜찮고 집중력도 유지되고 생각도 맑은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타고난 머리가 좋아서? 유전자가 특별해서? 그보다는 하루를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들은 생각을 쓴다. 매일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눈다. 이런 활동들은 모두 생각을 요구한다. 능동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하고, 연결하고, 표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된다. 그리고 뇌가 활성화되면 인지 기능이 유지된다. 이들은 또한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 익숙한 것만 반복하지 않는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가보지 않은 곳에 가거나, 해보지 않은 것을 해본다. 이런 경험들이 뇌에 자극을 준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새로운 연결을 만든다.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면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또렷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건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삶의 선택이다. 하루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다. 머리가 흐릿해졌다면 하루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 오늘 하루 생각을 얼마나 썼는가? 새로운 것을 경험했는가?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했는가? 아니면 그냥 시간을 흘려보냈는가? TV만 보고 휴대폰만 만지고 익숙한 것만 반복했는가? 만약 그렇다면 기억력 문제는 증상이고 진짜 문제는 하루 사용 방식이다. 먼저 바뀌는 건 기억이 아니라 삶의 사용 방식이다. 생각을 쓰지 않는 삶, 새로운 자극이 없는 삶, 수동적인 삶. 이런 삶이 먼저 바뀌고 그 결과로 기억이 흐릿해진다. 치매보다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 삶을 점검하라는 신호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경고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아직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니까. 지금 알아차렸으면 지금 바꾸면 된다. 하루를 다르게 쓰면 된다. 생각을 더 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능동적으로 살면 된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책 한 권 읽기, 일기 한 줄 쓰기, 새로운 길로 산책하기, 깊은 대화 나누기. 이런 작은 활동들이 뇌를 깨운다. 인생 후반전에는 기억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생각을 다시 쓰는 삶의 구조가 필요하다.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다.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려면 생각을 써야 한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생각을 쓰는 하루를 만들어야 한다. TV 시간을 줄이고 휴대폰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생각을 요구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이게 쌓이면 뇌가 살아난다. 기억도 선명해지고 집중도 잘 되고 생각도 맑아진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다. 80세에도 90세에도 가능하다. 뇌는 사용하면 활성화된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 불안을 키울 필요는 없다. 깜빡한다고 해서 곧바로 치매인 건 아니다. 하지만 무시할 필요도 없다. 이 신호들은 우연이 아니다. 지금 내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보고 조용히 돌아보면 된다. 내 하루는 어떤가? 생각을 쓰고 있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능동적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하면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금씩 바꾸면 된다.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다르게 쓰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치매보다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기억이 아니라 삶이 흐릿해지는 순간이다.